네, 안녕하세요, 마키네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님.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랜만에 백님과 제가 영상을 찍는데요. 이번에 현장을 갔을 때, 너무 이게 놓치기 어려운, 놓치기 싫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백님께 특별히 부탁을 해서, 이것 좀 더 설명을 해달라. 우리 마키 팀들에게 이런 걸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이번에 하면서 정비 사업성을, 죄송해요. 결정하는 요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현장을 음, 다니면서. 네. 네네.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백님께 좀 쉽게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백님, 좀 부탁드려요. 네. 아무래도 정비 사업이라고 하면 용어도 그렇고 계산하는 것들이 참 어렵게 다가오는데요.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진짜 물론 어렵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거는 현장에서 간단하게 어플이나 이런 기존에 알고 있는 이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그리고 대략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제 이번에 사용을 했던 방법이고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선 정비사업의 사업성 결정하는 요소는 땅의 크기, 그리고 세대수, 공사비, 즉 분담금이 얼마나 될까, 요게 사업성 결정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또 이렇게 계산했던 매수한 그 금액 자체가 인근에 있는 신축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싼지 비싼지를 통해서 투자할 만하다, 안 하다, 요거를 마지막으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강서구 화곡동을 인장을 돌면서 발견했던 거성 빌라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최근에 이렇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네. 조합 설립하는데 동의율 80%를 달성했다는 와,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 거성 빌라를 사례를 들어서 한번 어떤 식으로 저희가 계산을 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거성 빌라 같은 경우에는 231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음, 평형은 작은 평형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 우선 첫 번째 땅의 크기를 구하기 전에 용적률이라는 것을 이 개념을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네, 같아가지고 항상 이렇게 헷갈려요.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용적률의 개념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연면적도 조금 무슨 말인지 좀 잘 네, 다 모르겠거든요. 어려워요. 네, 그죠. 그래서 연면적이라는 것은 그 땅 위에 건축물이 있을 때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은 3층 건물이 있는데 각 50m 제곱이다. 그죠? 그래서 네. 요걸 다 더한 게 연면적이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 시계 보면은 1층, 2층, 3층을 다 더해서 150제곱미터가 연면적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 네. 그 값을 대지 면적 요 100제곱미터로 나눈 게 이렇게 용적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 용적률은 땅의 용도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그것은 이런 국토계획법 시행령 따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더 정확하게는 각 시도에 따른 조례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대문이라고 된 거는 조금 낮은 편인 것 같은데, 맞죠? 아, 그렇죠. 이렇게 문화재 같은 경우는 그 주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도 제한을 걸어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게 용적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 두시고 이렇게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땅의 크기를 현장에서 어떻게 바로 알 수 있는가 이렇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네. 보시면 이런 어플이 있는데요. 플래닛이라는 어플이에요. 오, 어플에서 이 알고자 하는 곳의 지도를 펼치시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하필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걸 누르시고 거성 빌라를 이렇게 누르시면은 3,900평이라고 땅의 크기가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어, 이런 식으로 땅의 크기를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또 옆에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또 용도 지역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거성 빌라는 오, 1종 1번 주거 지역이고 땅이 3,900평으로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이 음, 플래닛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이렇게 제가 적어 놨고요. 이 1종 1반 주거 지역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150%의 용적률을 어, 적용받게 되지만
이 용적률을 적용을 해서 신축을 하게 되면은 사업성이 안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국가의 임대주택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대신에 이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진행한다는 가정하에 용적률 200%를 적용을 했고요. 그렇게 네. 되면은 이 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면적은 7,800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크기를 이제 감안을 하시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대수를 한번 구해 볼게요. 기존에 231세대였고 3,900평의 땅이 여기 밑에 200%의 용적률을 적용해서 7,800평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신축이 되었을 때 세대수를 구할 때는 그 총 땅의 크기를 음, 신축의 그 평균 평형을 나눠서 신축 세대수를 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거성 빌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작은 평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 큰 평수로 신축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조합원들, 즉 231세대 분들이 다 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마도 소형 평수로 만들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25평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위에 식대로 7,800평을 25평으로 나눴을 때는 312세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231세대에서 80세대가 늘어난 신축 312세대가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 네. 그렇구나. 네. 그러면 그래서 80세대는 거의 일반 분양분이나 임대로 나갈 수 있겠다, 그쵸? 그쵸. 80세대에서 일부는 임대로 나가고 또 남은 일부는 일반 분양분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네. 네네네. 네. 그렇게 될 거고요. 공사비입니다. 이 정비사업이라는 것도 헌 집을 부순 다음에 새 집을 짓는 이런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네. 이 돈이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새로 지어지는 공사비랑 그리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업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 기타 사업비는 통상적으로 총 공사비의 뭐 3분의 1 정도가 들어간다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거성빌라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일반 분양분 나왔잖아요. 네네. 그걸로 얻을 수 있는 소득으로 충당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조합원들의 분담금 같은 경우는 자신이 본래 있던 집을 내주고 새로 받는 집에서 필요한 그 공사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그때 필요한 그 세대당 공사비는 평당 공사비에다가 계약 면적을 곱한 것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그 25평, 즉 공급 면적을 곱하는 게 아니라 계약 면적을 곱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 요 그런 공급 면적, 계약 면적 이런 게 헷갈릴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맨날 그래서 헷갈려요.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5구 타입 이렇게 말을 또 많이 하잖아요. 그런 네네네네. 거는 우리가 집에서 생활하는 그 전용 면적만을 얘기를 하는 거고 아, 25평, 즉 공급 면적은 거기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 같이 쓰는 공동 주거 지역이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나 복도 네. 등 그런 네네. 것만 더한 게 공급 면적. 네. 그리고 계약 면적은 거기서 기타 공동 면적이라 해가지고 뭐 아파트 관리실이나 요즘 커뮤니티의 독서실 뭐 이런 것들 있죠. 아, 총 그런 커뮤니티 면적까지 포함한 것을 계약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세대당 공사비를 계산을 하실 때는 계약 면적을 곱해야 된다는 것을 음,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성빌라 같은 경우 25평이었기 때문에 25평의 계약 면적은 40평이고요. 통상적으로 우리 34평 같은 경우는 55평이기 때문에 오, 이 두 개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아마도 이런 현장이나 이렇게 계산하실 때 많이 편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음, 기억을 한번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평당 공사비 같은 경우는 이런 이 정도 입지에 이 정도 아파트가 지어질 때 최근에 얼마 정도 드는지에 대한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거성빌라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정도 들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의견을 나눠봐서 정해봤거든요. 그래서 평당 공사비 500만 원에다가 계약 면적 40평을 곱해서 한 세대당 2억 정도가 분담금으로 어, 들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래서 거성마을 최근 실거래가를 확인해 봤더니 3억 네. 2,500에 거래가 됐고요. 음, 그래서 추정 분담금 2억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렇게 22년 9월에 사신 분은 결과적으로 새 집이
새 집을 5억 2,500만 원에 산 꼴이 되는 겁니다. 오, 이 금액이 인근의 신축의 가격과 비교했을 때 싼지 안 싼지를 비교를 해보면 좋을 텐데, 저희가 음, 갔을 때 요 거성마을 빌라 근처에는 이런 비교할 만한 신축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거든요. 아,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네, 이 막기 식구분들이 이 네, 계산법을 활용해서 다른 네. 데 적용하실 때는 꼭 신축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아,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너무 그래도 쉽게, 심플하게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들으시는 분들도 쉽게 다가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대략적으로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네네. 혹시나 투자를 하시거나 하실 때는 이런 각 평면 대지지분 가격들을 다 확인을 하시고 네. 다른 또 사항들은 조합에 방문을 하시거나 전화를 하셔서 문의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맞아요. 저희가 현장 다니면서 빠르게 빠르게 움직이면서 계산하는 방법이라서 간략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네네. 실제로 정확하게 계산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합에 문의를 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맞죠? 네, 그렇게 한번 계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마지막으로 저희랑 또 공부하실 분들은 뭐 카페나 유튜브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유튜브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뱅님, 그래도 너무 쉽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저는 현장 다닐 때마다 영상 찍는다고 막 바쁜데, 뱅님께서 네. 옆에서 항상 가르쳐 주시고, 얘기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해를 못하지만, 또 되돌아서서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제가 딱 이해가 되거든요. 아마 마키 식구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저희가 영상으로 기록을 남겨봤으니까, 혹시나 또 이해가 안 가시면, 저희 스타디에 오셔갖고 뱅님에게 물어보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답니다, 여러분. 네,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요. 아시는 거, 알고 있는 거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많이 놀러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키네 식구 여러분, 오늘 뱅님 촬영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좋은 네,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네.